자, 제 5주차 두 번째 시간 일본의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 문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일본의 의식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도쿄, 교토, 오사카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중간고사를 거쳐서 하반부에도 또 다른 지역의 일본의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들려드릴 생각인데, 자, 이제 등장하는 일본 문화 키워드들이 있어요. 의식주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시간에 어떤 요소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한 일본 문화 키워드로는 결혼식이 있죠. 자, 제가 도쿄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현대적인 결혼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그렇다면 일본에는 전통 결혼식이 없느냐? 당연히 있겠죠. 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일본의 전통 혼례복을 입고, 자, 이런 식으로 신사 또는 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전통 결혼식의 형태는 메이지 시대에 확립이 됐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맨 마지막에 종교적 관습에 따르지 않고 가족과 가까운 지인 등을 증인으로 하는 새로운 형식의 결혼식이 많이들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원래 전통 결혼식은 어떻게 행해졌냐? 간단하게 살펴보면 점성술을 기초로 해서 길일, 결혼식 날짜를 잡고요. 자, 이 점성술을 기초로 하는 이유는 동양의 사주팔자의 기원이 되는 것이 이 점성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고 더 잘 맞는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지금 보면은 신부가 하얀색 옷차림을 하고 있죠. 자, 이 옷차림에는 어떤 집으로 있느냐? 자, 보통 결혼식을 이제 참배는 신사나 절에서 하지만 보통 신랑 집에서 거행을 하는데, 신랑 집으로 향할 때 이 흰 옷차림을 입고 가야지만 부모와의 출생의 인연이 소멸됨을 뜻함. 자, 즉 부모와의 출생이 소멸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부모와의 삶은 이제 끝을 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하얀 복장을 하고 새롭게 신랑 집으로 들어선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랑은 이게 안에 있는 게 기모노고 이 겉에 입은 게 하카마라고 하는데, 자, 가문이 그려진 기모노와 하카마,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이 문양이 다 이제 보면 달라요.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어떤 이런 마크,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일본의 전통 혼례복은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츠리가 등장을 하는데, 일본은 지역마다 너무너무 다양하고 유명한 마츠리가 많아요. 자, 그 중에서도 일본의 대표적인 마츠리 하면은 교토에서 열리는 여름 7월에 열리는 기온 마츠리라고 있어요. 자, 기온은 교토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요. 자, 구체적으로는 야사카 신사의 마츠리예요. 자, 원래 이 마츠리의 기원은 역병으로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화려해요. 교토 시민의 긍지와 재력을 보여주는 마츠리. 자, 여러분들 이 일본의 마츠리는요, 지역 주민, 지역 구성원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서 동참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협동심,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 들어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신을
태운 가마라고 해서 미코시라고 하거든요. 자, 신령이 내려앉는 가마. 자, 맞들이 때 신자들, 아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미코시, 가마를 메고 행진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맞들이의 행렬이 굉장히 길지만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 미코시를 매는 것을 어떤 자부심?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특이한 것은 행진을 할 때 와쇼이 와쇼이 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단오의 세쿠라고 되어 있죠. 자, 5월 5일 음력이에요. 단오절에 지내는 남자 아이들만의 맞줄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특이하게 일본 직접 가면 이거 보실 수가 있어요. 코이노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잉어로 된 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래는 중국 황하의 급류를 거슬러 올라간 잉어가 용이 되었다는 오래된 고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남자아이의 건강, 성장, 잘 되기를 기원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식으로서 정원. 근데 꼭 정원뿐만 아니라 이 단오의 이제 세쿠절이 되면, 단오절이 되면 이 코이노버리는 지역 곳곳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안 내에서는 갑옷을 입은 어떤 무사 인형을 장식해 두는 풍습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게 신사 입구에 토리이라고 있죠. 자, 토리이하고 고마이노가 있어요. 자, 먼저 이게 토리이인데, 토리이는 인간계와 신의 영역을 구분하는 문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나무, 돌, 구리, 철 등으로 제작되고요. 보통은 나무하고 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토리이라는 것은 토리, 새라는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이는 있을 거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새가 있는 곳, 즉 그 신의 어떤 의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봉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상상의 동물. 그래서 닭과 비슷하게 생긴 그 봉황이라는 상상의 동물이 있는 곳이라는 뜻도 돼요. 즉, 그 봉황이라는 상상의 동물이 여기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에게 인간의 메시지를 전하고 인간에게 또 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토리는 인간계와 신의 영역을 구분하는 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고마이누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사자상 또는 여러분들 해태라는 전설의 동물 들어보셨나요? 사자하고 닮은 해태상하고 비슷해요. 자, 그래서 신사나 절에 사악한 악의 기운을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꽃놀이라고 돼서 일본 사람들은 이 불꽃놀이 하나비라고 하거든요. 여름에 이 불꽃놀이 하나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요. 크고 작은 그리고 유명한 불꽃놀이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이렇게 흔하게 여름철에는 불꽃놀이들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가 시작된 계기는 전국적인 기근과 에도, 지금의 도쿄에서의 전염병 유행 등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가 열리게 된 것. 자, 그래서 1733년에 스미다가와 지구에서 열린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열린 불꽃놀이가 시초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인식과 성인의 날. 일본은 성인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 나라이고요. 자, 그래서 1월, 보통 1월 달에 원래 1월 15일에서 그냥 해마다 1월 둘째 주 월요일로 변경이 되었어요. 2000년도부터.
자,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귀족과 뭐 무사들이 하는 남성들의 성인식이 중요했는데, 자, 지금 현대에 와서는요, 기모노를 예쁘게 차려입고 성인식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자, 이 성인식과 맞물려서 졸업식 시즌이 있어요. 대학 졸업식, 뭐 고등학교 졸업식. 자, 그래서 일본인들은 결혼식도 물론 일생일대의 중요한 행사가 되겠지만 이 성년의 날, 성인식, 이 성인의 날을 굉장히 화려하게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징오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시징오산 말 그대로 우리 숫자 배웠잖아요. 시징오산이에요. 7, 5, 3. 자, 그래서 3세, 5세, 7세가 되는 어린이의 성장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아이들을 귀엽게 전통 기모노를 입혀서 신사나 절을 찾아서 참배하는 행사예요. 뭐 아이의 건강, 뭐 잘 되는 것을 빌면서 이제 성장도 축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357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자, 3세하고 7세는 여자 어린이고요. 남자 어린이는 5세. 자, 그래서 이 시징오사는 3세, 7세가 되는 여자아이. 자, 그 다음에 5세의 남자아이. 자, 처음으로 하카마, 일본의 남자의 전통 의상, 하카마를 입는 것. 자, 그리고 3세가 되는 여자아이는 처음으로 머리를 따는 것. 7세가 되는 여자애는 처음으로 어른 복장을 하는 것. 자, 여기서 어른 복장이라는 것은 여기 허리에 두르는 오비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을 이렇게 두른다고 해서 어른과 비슷한 복장의 형태를 취하는 것. 자, 그리고 날짜는 11월 15일에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보면은 이렇게 3세, 5세, 7세로 이제 보여지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들이 예쁘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신사나 절을 찾는 것을 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신사에 가면 이 에마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수험생 합격, 결혼 성취.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원 성취의 뭐 부적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뭐 시험 합격, 취업, 뭐 결혼, 그리고 뭐 임신, 뭐 출산 이런 것들을 기원을 하고요. 자, 근데 언제 기원을 하느냐? 자, 그 기원을 드린 다음에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사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자, 그래서 신사 사찰에 가서 내가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그 신사나 사찰을 다시 찾아서 감사의 의미로, 자, 신께서 나의 원을 들어주셨다는 감사의 의미로 복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미쿠지 등장했었죠. 자, 신사나 사찰에서 기륭을 점치기 위해 뽑는 제비뽑기. 자, 그래서 운세 등급은 대길, 길, 중길, 소길, 흉이 있다. 자, 그래서 보통 좋은 내용이 아니면 그 경내에 나뭇가지 이렇게 묶어두고 나온다. 자,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흉은 당연히 좋은 내용이 아닌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소길이나 중길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지금 대길이나 어떤 기람을 원하는데. 자, 그럴 때는 경내에 나뭇가지에 묶어놓고 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마모리는 부적의 일종으로서 뭐 자동차나 뭐 휴대폰, 뭐 예전에는 뭐 휴대폰에 그 장식하는 휴대폰 고리, 뭐 열쇠 고리 이런 식으로 해서 지니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부적을 지니고 다니듯이. 자, 그 다음에 이나리 신앙이라는 신앙이 있어요. 자, 원래는 교토시를 중심으로 이제 퍼진 신앙인데 자, 전국에 약 3만 개 이상의 이나리 신사가 있어요. 자, 이 이나리 신앙은요, 이 여우신을 모시는 신이에요. 자, 그래서 농경의 신,
상업 번창의 신, 집을 지키는 신. 갈수록 서민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보통은 농경이나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잘 되게 해주십사 하고 비는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월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새해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 일본의 연중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경사스러운 행사.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양력이든 음력이든 1월 1일이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고 있잖아요. 새해 첫날 1월 1일과 구정의 음력의 1월 1일, 설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사스러운 가장 큰 행사듯이 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공식적인 정월은 일본은 구정이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신정 1월 1일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연달아서 휴일을 취하고요. 자, 그리고 하츠모데라고 해서 이 정월 1월 1일에 반드시 절이나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원 비는 거죠. 자, 그리고 집집마다 이렇게 가도마츠라고 해서 소나무로 된 이 장식을 현관 앞에 세우고요. 지금 여기 사진은 없는데 제가 나중에 유학 시절 소개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가가미모찌라고 해서 하얀 찰떡도 장식을 해둬요. 자, 그리고 토시코시 소바라고 해서 섣달 금음날 밤에는 그러니까 해를 넘긴다 라는 뜻의 소바거든요. 우리가 떡국 먹듯이 자, 토시코시 소바를 먹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칠석 7월 7일 보통은 7월 7일이에요. 자, 그래서 칠석 우리하고 같아요. 자, 소원을 적은 오색 종이를 조리대에 매달고 기원하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조리대에 매어진 이것들이 전부 다 소원이 적힌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유학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 히나 마츠리.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히나 단이고요. 이게 히나 닌교라고 해서 히나 인형이에요. 자, 그래서 3월 3일에 여자아이만이에요. 여자아이의 마츠리고요. 자, 히나단, 계단으로 되어 있는 단, 히나인 인형, 히나마츠리의 진여라는 일본 고유의 옷을 입은 인형. 자, 그래서 이 히나단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부의 상징, 그리고 그 여자아이의 안녕과 행복을 더 많이 기원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집집마다 좀 재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히나닌교 외에 키티로 된 히나닌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일본 전통 옷을 입은 키티짱이 이렇게 놓여져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간편하게, 이건 좀 고급스러운 편이고, 간편하게 아예 그냥 히나 단이랑 히나 인형이랑 약간 부착시켜버린, 접착된 그런 형태도 등장을 하고, 집집마다 이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통적인 풍습은 이런 식으로 인형을 장식하는 것. 자, 그리고 일본 하면 하나미, 즈키미, 단풍놀이, 모미지라고도 하거든요. 자, 하나미는 3월에, 일본으로 치면 4월이 되겠다. 4월경에 벚꽃, 그러니까 봄꽃을 구경하면서 야외에서 이제 돗자리 깔고 벤또도 같이 먹고 그렇게 지내는 건데 가장 유명한 게 도쿄의 우에노 공원이 되겠고 교토나 나라에 유명한 공원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쯔키미는요. 음력 8월 15일 보통 음력 8월 15일 이때 달을 감상하는 행사예요. 쯔키미 쯔키가 달이라는 뜻이 있고 미가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모미지 단풍놀이. 단풍을 즐기는 행사로 만엽집이라는 일본의 옛 고서가 있는데 일본 발음으로는 마이오슈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단풍놀이를 소재로 하는 시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보면 나라 시대 궁정, 귀족들 단풍 모임을 즐긴 것을 알 수가 있고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서민들도 즐기게 됐고 또 겐지모노가타리라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 작품에서도 이 단풍을 감상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일본에 가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천으로 된 간판을 보실 수가 있어요. 노렌이라고 하는데 자, 이 노렌이 걸려 있으면 영업 중. 노렌을 이게 치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영업 종료. 자, 그래서 이 노렌과 관련된 일본어 표현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이게 그 어떤 가문을 상징하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노렌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자식한테 이 점포, 이 상점을 물려줄 때도 이 노렌을 그대로 잘 간직했다가 전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어떤 이제 더 멋진 노렌을 제작을 해서 물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마 대사 들어보셨죠? 그 달마예요. 자, 근데 이 달마가 일본어로는 다루마라고 하거든요. 자, 좌선 수행 중인 모습의 인형이래요. 자, 손발이 없고 주로 붉은색이에요. 자, 사업번창, 개운, 자, 운을 연다. 자, 그러니까 개운, 출세의 효능이 있다. 자,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자, 이게 눈이 없는 형태로 보통 선물을 해요. 자, 그래서 소원을 빌면서 이제 사인펜으로 한쪽 닮은 눈을 그려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면 나머지 한쪽 눈도 그려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런 풍습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간단하고 간략하게 일본 문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일본의 의식주 문화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미나상 오츠카레사마でした.